사진들의 공통점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너진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배당금 혹은 월세와 같은 안정적인 수익, 노후 대비. 태양광 광고 문구들 정말 달콤하죠. 그런데 그 수익을 쫓다가 수십억 원짜리 공장 건물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공장 지붕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업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공장 구조의 불편한 진실을 구조기술사의 시각으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건축구조기술사 투구입니다. 먼저 내 공장이 어떻게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공장 구조입니다. 사람 몸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뼈대, 이게 건물의 핵심인 메인프레임입니다. 수직으로 선 기둥은 사람의 다리이고 지붕 경사를 따라 누워있는 라프타 부재는 척추의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부재들이죠.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재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재 보이시죠? 메인 라프타 부재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이것을 펄인, 우리말로 중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설치하려는 그 무거운 태양광 패널들이 메인 프레임인 라프타가 아니라 바로 저 얇은 펄인 위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시한폭탄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공장 기둥 간격이 5m, 폭은 20m입니까? 그렇다면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장의 대다수가 이 규격으로 지어졌습니다.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공장들은 대부분 기둥과 보에 H400/200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서 하중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화된 건축구조 기준 KDS를 적용하면 태양광을 올리지 않아도 이미 이 스펙의 부재는 내력이 간당간당하거나 NG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계치까지 짐을 들고 있는 사람 어깨 위에 태양광이라는 쌀까마니를 더 얹는 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X자 모양의 브레이스가 있어야 건물이 옆으로 밀리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옛날 공장들 대부분이 이 브레이스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겨울철 태양광 설비 무게와 눈의 무게가 더해진 상태에서 지진이나 강풍과 같은 수평력이 가해지면 건물이 횡력과 수직력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벽 브레이스의 설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꺾이는 좌굴 현상을 방지하고 좌우 흔들림을 잡아줌으로써 기둥이 받은 무게를 지반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돕는 핵심 부재가 바로 브레이스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는 공장의 펄인, 중돌이 기둥 간격이 5m일 때 뜯어보면 대부분 왼쪽 단면과 같이 높이 100mm에 폭 50mm 스펙의 부재일 것입니다. 두께는 고작 2.3mm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반면에 요즘 구조 기준을 맞추려면 오른쪽 단면도와 같이 높이 150mm에 폭 75mm, 두께는 3.2m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체급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게 말로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실제 구조 계산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 표를 보시면 100mm짜리 펄인을 썼을 때 빨간 글씨로 NG가 뜹니다. 응력비 레이시오가 2.44라는 건 부재가 버틸 수 있는 힘보다 2.44배나 더 큰 힘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반면 아래쪽 150mm짜리 부재를 사용했을 때는 파란 글씨로 OK가 뜨죠. 비율도 0.8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이 명확한 숫자를 무시하고 설치를 강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미친 짓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느냐? 100 곱하기 50짜리 펄인 중돌이죠. 여기에 태양광을 직결로 박아버리면 부재가 단순히 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비틀려 버립니다. 이걸 공학 용어로 횡좌굴이라고 합니다.
저 얇은 부재가 비틀리는 순간 그 위에 있는 태양광 패널은 물론이고 지붕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공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구조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설계를 한 겁니다. 저런 스펙의 펄인 위에는 절대로 태양광을 그냥 올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조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강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에게 메일 주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태양광 업체들은 하나같이 구조 검토를 다 받았다면서 서류를 내밉니다. 방금 보셨듯이 계산상으로는 절대 안전하다고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짜 구조 검토 때문입니다. 현장 상황은 약한데 프로그램에서는 조건을 슬쩍 조작해서 억지로 오케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최종 승인을 해주는 특정 기관에는 건축 구조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술사 도장만 찍혀 있으면 내용이 틀려도 그냥 통과되는 게 현실입니다. 100kW 태양광 공사 비용이 무려 1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제대로 된 구조 검토 없이 엉터리 서류 한 장에 내 공장, 내 전 재산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이 태양광 업계의 기형적인 하청 구조를 낱낱이 파헤치고 건물주나 예비 사업주분들이 왜 태양광 업체가 아닌 반드시 건축 구조 기술사를 직접 찾아서 의뢰하셔야만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축 구조 기술사 투구였습니다.